부동산 교육은 랜드프로. 안녕하세요. 랜드프로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부동산 실무에 빠삭한 공인중개사가 경매까지 할 줄 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경매할 줄 아는 공인중개사 이렇게 달라진다는 주제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생생경매 이영욱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공인중개사라면 기본적으로 경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물론 알고 있죠. 그 공인중개사를 취득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시험이 쉽지가 않아요. 날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은데, 거기도 뭐 중개업법이라든지 민법을 다 배우긴 하지만 아마 3달 되고 6달 되고 하시면 많이 좀 잊어버리시죠. 네. 새내기 공인중개사분들의 첫 스텝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상당히 두려운 일일 것 같아요. 공부를 1년에서 길게는 3년 이상씩도 하시긴 하시지만은 중개사무소를 개업을 한다는 게 임대료와 그리고 어떤 물건에 대한 어떤 작업, 그리고 고객과의 어떤 핸들링 등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또는 아주 잘 아시는 지역에서 본인이 담당할 수 있는 아이템, 즉 아파트, 빌라, 또 다가구 또는 뭐 토지나 상가, 이렇게 업종과 아이템 그리고 지역을 정해서 진출을 하시게 되시죠. 네. 자, 그럼 공인중개사가 경매를 한다.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공인중개사 분들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공부를 하시긴 하시지만은 경매를 배우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폭넓고 체계적으로 부동산 중개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제가 그 멘토 이영욱의 생생경매라는 그 타이틀로 지금 스파르타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매를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물건을 선정한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물건 선정하고 권리 분석하고 또 물건에 대한 분석하고 현장 분석하고 입찰가까지 쓰는 그런 순서로 움직이게 되는데, 일반 지역 내에 있는 로컬 부동산에서 더군다나 초보 중개사로서 이제 막 개업을 했다면 물건은 한정돼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경매 물건은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다 공개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본인이 속해 있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본인이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의 물건도 본인이 직접 물건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공인중개사분들이 경매 물건까지도 취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나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이제 그 각 지역에서 중개사무소들을 많이 방문을 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있지만, 어떤 로컬 부동산에서는 그 지역에 어떤 물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서 고객이 노크하고, 아, 안녕하세요 중개사님, 최근에 여기 옆에 거기에 뭐 아파트가 하나가 빌라가 나왔다, 아파트가 나왔다, 경매로 나왔는데 요거 괜찮은 건가요? 하면 어머, 그런 게 나왔어요?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중개사로서 신뢰감은 조금 떨어질 것 같죠? 맞아요. 그런 물건이 나왔는데 거기에 임차인 보증금이 좀 얼마가 있었고 요것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유찰이 된 상태에서 접근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는 멘트까지 하실 수 있다면, 아, 이분은 좀 내가 믿을만하고, 꼭 일반 매매뿐만 아니라 추후에 뭐 전월세나 경매 투자나 다른 것들까지 다 같이 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뢰 관계가 구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 물건과 경매 물건을 비교해서 또 고객분들께 설명을 드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단계별로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중개사분들이 정말 업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정확한 진단을 할 수는 있겠으나, 또한 많은 분들께서는 매도자가 의뢰하는 또는 임대인이 의뢰하는 가격, 그리고 매수자가 사고 싶은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를 하고 싶은 그 가격을 그대로 매칭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경매건들은 사실 가격을 우리가 정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물건에 대한 물건 분석에 들어갈 거고 수익률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요. 그래서 매도자가 내놓는 가격 또는 임대인이 내놓는 가격이 상대의 입장에서 타당성이 있는 가격인지, 또는 역으로 매수자 또는 임차인이 매수를 하거나 임대차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매도인이 얼마 정도면 이 물건을 내놔도 되겠다라는 게, 경매를 통하게 되면 입찰가를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 가격 선정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죠. 요즘 최근에 그 깡통 전세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계약한 계약건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할 줄 안다면 그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 건 비단 우리 중개사 분들의 역할만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반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공인중개사분들은 어떤 물건에 대한 중개 대상물에 대한 물건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권리 분석에 대한 모든 위험을 해지하고 중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중개 보수를 받는 거잖아요. 최근에 그 임차인들이 자기의 보증금을 못 받아서 그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청구를 소송을 해서, 그래서 강제 경매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또는 전세권자, 즉 임차에 대한 전세권 등기를 해놓고 임의 경매라는 틀로 해서 경매로 나오는 건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중개사 분들이 이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하게 되면 지금 선순위 임차인인지 후순위 임차인인지 그 위에 선후의 권리들이 가압류가 있고 건재상권이 있고 이럴 경우에 내가 지금 알선하고 있는 우리 임차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커버를 받을 수 있을지 그거를 확실히 알고 중개를 하기 때문에 중개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보다 적극적이고 확신에 찬 계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얘기는 비단 우리 중개사뿐만 아니라 임차인, 임대인들도 같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경우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권리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그런 계약건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 분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가요? 공인중개사분들은 물론 계약에 대해서 그 모든 우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권리에 대한 내용, 현황에 대한 내용들을 다 쓰지만 그게 100% 다 공인중개사분들의 책임으로 돌아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임차인과 임대인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그렇다면 내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저라면 이렇게 해보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랜드프로에도 지금 그 공인중개사의 창업이나 개업을 위해서 거의 심도 있게 지금 한 6개월 정도의 과정을 좀 밟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여러분이 본인이 원하시는 지역,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상암동이다, 나는 동대문구 제기동이다 이런 게 있다면 보통 그 지역에서 최근에 어떤 거래 상황이 있는지, 주로 랜드마크 아파트 또는 템플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가나 빌라들에 대한 가격 선정을 하고 물건들을 보실 텐데,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최근에 그쪽 지역에서 아파트, 빌라, 상가들이 어느 정도의 경쟁률로 감정가 대비 몇 프로의 낙찰가율로 접근을 하는지를 알게 되면 이 지역은 이런 시장이구나 하는 그런 캐치가 굉장히 빠를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영욱의 생생경매, 오늘은 경매할 줄 아는 공인중개사 이렇게 달라진다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대한민국의 공인중개사분들 빨리 경매 시작하셔야 되겠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아이템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